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될까? 엄마가 일을 안 하면 안 될까? 사실 제가 좀 어려운 일을 겪었어요, 직장에서. 근데 제가 그때 딱 직장을 가야 된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 가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또 출근을 무사히 안착하고 나면 책상에 앉자마자 오는 그 두근두근거리는 불안감이랑 초조한 거, 또 오늘 내가 개입을 해야 될 사례들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당장 이 사례들을 전화해서 만나고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해야 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계속해서 위축돼 있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일이 이제 과부하가 생겨서 많이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수화통역 일도 하고 사회복지 일도 하고 또 맡은 사업이며 회계며 뭐 급여며 모든 일을 이게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센터 일을 다 맡아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제 남편한테 여보 나 오늘 나 안 가면 안 될까? 나 회사 그만두면 안 될까? 라고 울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래도 가야 된다고 가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엄마가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될까? 엄마가 일을 안 하면 안 될까? 라고 했더니 저희 아이도 엄마 근데 회사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갔어요. 회사를 왔죠. 오면서 제가 오는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좋겠다. 안 갔으면 좋겠다. 사고가 나서 그냥 병원에 입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오죠. 취업을 했을 때 때마침 또 아이가 태어나게 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수련 마치고 새로운 직장에 적응 플러스 그 2시간마다 분유를 먹여야 되는 아이에 대한 압박감이랑 그런 부담감이랑 처음에 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출근을 하면 그 새로운 일을 받아들이고 배워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출근하는 중에 사고가 났으면 좋겠다. 내가 목숨은 사망을 하지 않아도 뭔가 사고가 나서 내가 합당하게 출근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던 상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농인이야, 난 청각장애인이야. 니네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없으면 니네는 일을 할 수도 없고 월급을 받을 수도 없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진짜 이 상황에서 그만둬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가 진짜 계속 다들 똑같은 이야기들 하셨듯이 내가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서 자살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되잖아요. 진짜 운전을 하다가 진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나서 좀 그 사이를 여기서 좀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문을 열고 이제 책상 앞에 앉으면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이 너무 많아서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제가 출근을 7시에 집에서 나오면 집에 11시 도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됐었어요. 집에 갈 때마다 눈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냥 운전하고 갔고, 이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죽는구나. 진짜 그럼 우울감, 공포감, 그 이용인분들이 앞에서 얼굴만 비춰도 이게 심장이 떨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막 이게 어떻게 될 것 같은. 근데 사고가 안 났어요. 사고가 그렇게 나고 싶었는데 사고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그런 상태로 불안하고, 이 일을 내가 이 기간 내에 끝낼 수 있을까? 못 끝내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불안함. 일은 계속 몰려오고 문제는 계속 터지고 그 해결이 잘 안 되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압박을 받았죠. 이직을 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조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버티자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잘 넘어왔는데요. 지금은 잘 이겨나가고 있고요. 그 힘든 시간이 거의 1년 6개월이었는데 잘 참았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겪어낸 거죠.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겨냈고, 지금은 예전 같지 않았고, 지금은 업무 분장이 다 되고, 조정도 되고, 그래서 지금은 또 저와 함께 일을 맞춰서 해줄 직원들도 있고, 더 많은, 예전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는 상황은 됐지만, 저는 그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겪어본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공감 능력에 대해 저도 이제 커진 거죠. 왜냐면 제가 겪어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야근하면서 힘들게 일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됐어요. 네. 이용자 폭력에 대한 대응 방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볼 건데요. 현장에서 대처했었던 방식들은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수동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노력들보다는 사고를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수동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실제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이용자 폭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했는가를 조사했더니 클라이언트와 대화를 통해서 직접 해결했다 40%, 그다음에 어떠한 대처도 하지 않고 그냥 참았다 29%, 거의 30%에 해당되는 거죠. 본인이 직접 해결하거나 참았다가 거의 70%에 해당,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어떻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하기보다는 본인이 해결하거나 참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사고가 나서 그냥 그 모든 것들을 잊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세 번째로 상사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 23.2%입니다.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해서 또는 우리 사회가 더욱더 사회복사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자그마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사나 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슴이 뛰는 이야기 심쿵.